한때 6대4, 7대3 정도로 사드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이 많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일과 더불어서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야 밝혀지겠지만은 자관 이 사건 뒤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민이 절반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요, 사드 조기 배치 응답이 33.8%, 사실상 찬성이 33.8%고 배치 반대가 26.7%고 자기 정부가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가 24.8%, 모르겠다가 14.7%입니다. 자, 자기 정부가 배치 결정한다 말은 문재인이 한 이야기하고 같은 말이라서 제가 볼 때는 사실상으로 배치 반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대가 저뿐만 아니라 언론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51.5%입니다. 7월 13일에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44.2, 반대 응답이 38.6이고 한때는 압도적으로 리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국민들이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믿다한다고 안보의식까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모든 지역에서 사드를 배치를 반대하거나 자기 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높았고요. 광주 전라는 70%고 경기 인천은 53%, 서울은 51.5%, 부산 경남은 반대가 48%, 대구 경북도 48%, 대전 충청 세종도 47.5%로 나왔습니다. 연령대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반대 쪽이 높았습니다. 지지 정당으로 보면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87.6%,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9.9%,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69.2%고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67.4%, 무당층에서는 반대가 26.9%입니다. 이념적 성향으로는요, 진보층에서 79.2%, 중도에서 56.0%가 배치를 반대하고요, 보수층에서는 60.9%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대목에서 국민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안보가 진보가 따로 있고 보수가 따로 있습니까? 안보가 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안보가 나이가 따로 있습니까? 자, 왜 의식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겁니까?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뿐만 아닙니다. 중국이요, 최근에 이 한국의 전세기를 갖다가 운항을 금지를 갖다가 시켰습니다. 아시아나, 진에어, 제주항공 등 한국 회사가 이 한국행 부전기편, 보통 보면 전기편을 편선하기도 하고 몇 달씩으로 간격으로 부전기편을 사실상 전기편으로 보내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다 허가를 취소해버리고, 또 중국이 한국 배터리를 단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갖다가 이렇게 지불 안 하겠다, 이러면서 중국이 이제 관광객을 사실상 안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들 때문에 항공주가 약세고 백화점이나 면세점 같은 유통업계가 이렇게 발을 구르고, 그래서 이 정부는 중국의 이런 보복 조치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러는데, 중국에서 최대 명절이 춘절이라고 부르는 설인데, 설이 아마 27, 28, 29, 30인데 이때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을 줄이려고 이렇게 이 춘제 특수를 갖다가 없애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 저는 지금 대응이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도 지금 현재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야당이 다수고, 심지어 이런 기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10명이요. 야당은 8명이요. 8명이 다음 주에 사드 문제하고 관련해서 중국 정부 관계자와 한반도 전문가를 만나서 논의를 한다고 중국을 방문한다는 겁니다. 자, 이 야당 의원 8명은 이 사람들이 사람입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들은요,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 당 소속 대선 주자들의 메시지를 중국 측에 전달한다고 합니다. 아니, 국민들 앞에요, 사드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전에 대선 후보라는 인간들이 중국에다가 먼저 메시지를 전달합니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왕이 외교부장을 비롯한 공산당 대연락부 상무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중국의 안보 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자, 현재 이 황교안 대행이 안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사드 배치를 해야 된다고 밝히는 데 반해 민주당 소속 대선 주자들은 재검토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들을 갖다가 인솔해 가는 이 송영길 의원은 대표격인데, 중국은 공식적으로 사드 보복이 아니라고 하지만 한류 공연도 중단하고 그 다음에 여러 지역에서 중국을 상대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 곳곳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있고, 이런 한류 제재나 경제적 교류가 경색되는 것을 완화해 보고자 남북관계를 푸는 데 중국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이 모든 걸 논의하게 될 거라고 하고, 방중단은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대선 주자들 거의 대부분이 사드 정부 배치와 관련해서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중국에 전달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 중국에 가서 우리요, 당신들의 신기를 건드려서 매우 미안합니다. 반대한다고 말은 못하지만 사실 반대하고 똑같은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걸 공약으로 우리 당의 대선 후보들이 다 내세웠으니까 한국의 임금 후보들의 입장을, 세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중국의 황제께서는 노여움을 거두시고 우리에 대해서 교역을 줄인다는 말씀을 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머리를 갖다가 조아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자, 이 송영길 의원은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중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슈까지 취합했답니다. 오지랖은요 아주 대기 넓은 친구입니다. 보도자료에서 사드가 양국 국민들 사이에 경제사회 문제에 있어서 교류가 아닌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한중관계의 장기 안목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새 정부가 들었으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데, 이것이 중국하고 공동협력으로 해서 가야 된다. 특히 한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었을 때까지 중국이 한한령, 즉 한국에 대해서 여러가지 규제를 가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면서, 이런 중국의 여행객 방문 제한, 상품에 대한 통관 지연, 한국 상품, 문화예술인 활동 제한, 부정기 항공편 중단 같은 조치를 거둬들이고 복원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송영길 의원은 인천시장도 했고 인천이 주역군데 중국에 유학도 갔다 왔고 청와대학과 대만정치대학에서 1년간 연구 교수 생활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중국의 세월호 인양업체 상하이 셀비지, 이거 국영기업이에요. 여기 방문해서 인양 경과 이런 작업도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가는 사람들 중에요, 신동근 의원은 지난 8월 달에도 이 초선이 중국에 방문했다가 욕먹었는데 거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자, 그때는 욕먹고 곤혹스러웠는데 이제는 박 대통령이 떡이 돼 버리니까 중국 가서 편안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까? 저는요, 사드 문제에서 의식이 바뀌는 국민들도 문제고, 여기에 따라서 또 말을 바꾸는 이런 대선 후보들도 문제고, 민주당이 안보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요, 특히 보수 일각에서 아주 교묘한 이념을 이렇게 빙자한, 한마디로 의식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도 나서고 있고요, 일부가 가세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어느 종편에서 거의 사라질 건데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자, 제3세력 개혁보수신당 죽이기가 사실상 재벌들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이렇게 몰고 가는 부분은요, 재벌들 중에서도 특히 지금 최순실 사태와 핵심적으로 관여한 재벌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들이 지금 이 개혁보수신당, 새누리당 탈당한 사람들이 안보는 보수, 경제 분야, 그 다음 노동, 복지 등에 있어서는 다소 개혁적인 안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아주 그냥 이런 어떤 재벌들의 앞잡이 언론들 일부가 나서서요,
파퓰리즘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즉 대중이 좋아할 만하고 호기심을 가질 만한 이런 이슈들을 갖다가 던지면서 자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 노조라든지 이런 데를 갖다가 오히려 옹호하는 그런 안들을 갖다가 내고 있다. 그러면서 재벌개혁, 검찰개혁 같은 상위 10% 이 국민들의 소득 살만한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정규직이거나 중소자영업자 90%의 삶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이 따뜻한 보수라는 이름을 간판을 달고 간다. 자, 뜻다방으로 새누리당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나가서 자기들이 개혁이니 뭐니 하는데 그야말로 반기문이 영입하기 위한 인기 영합용 그런 파퓰리즘 정당이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혁보수 신당을 옹호할 생각도 없고 저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혹자는 제가 거기 가냐는데 두고 보면 알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새누리당, 저는 새누리당 임명진 목사가 하는 식으로 그 비대위원장이 하는 식으로 개혁한다면 찬성합니다. 제가 왜 새누리당을 비판을 합니까? 개혁 경쟁을 개혁보수 신당하고 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런 쪽으로 개혁을 하지 마라. 자, 그 목적이나 이유가요.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다면 궁여지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최근에 아스팔트 보수를 옹호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다 되겠다는 쪽을 옹호하고요. 또 경제에 있어서 대기업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논리를 퍼뜨리고 또 더 나아가서 개혁보수 신당이 마치 한국의 소수 기득권을 봉사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말로만은 개혁이라고 하면서 정규직 노조 같은 사람들 입장의 말에 이렇게 영합하는 인기주의 뜻다방이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경향이 보이는데 저는 촉이 좀 밝지 않습니까? 그래 대촉으로 보면요. 삼성 같은 일부 재벌들의 이해관계를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반영하는 부분이 확연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박근혜 우병우를 그렇게 공격하던 사람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될 것 같은 입장에 놓이면서 거기에 일부 재벌이 같이 묶여 들어가고 정경련이 해체될 것 같으니까 이제 박 대통령의 입장이 아니라 그 일부 재벌의 입장에 서서 보수 진영, 중도 진영을 향해서 이데올로기를 다시 재전파하는 쪽으로 새해 들어서 전선을 바꾸고 있습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코나 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살리기 쪽으로 가지는 않겠지만은 적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과거에 9대1이라면 비난이 9고 옹호가 1이었다면 이제는 5대5 정도로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그러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이들이 오직 노리는 것은 뭔가 하면 자 개혁보수신당, 새누리당까지 다 개혁 경쟁을 가속하고 야당까지도 거기에 또 가속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경제나 노동이나 복지나 이런 어떤 각종 사회 문제에 있어서 개혁 경쟁이 벌어지면서 사실상 전 정치권이 개혁 경쟁으로 가면서 한국의 특수한 기득권 재벌과 상류층 소수를 위해서 불리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질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진정한 개혁을 두려워하면서도요. 지금까지 마치 자신들이 정의를 지향하는 양 박근혜 정권의 부패를 또 박근혜 정권의 옹호를 이렇게 앞장서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는 왜 박근혜 정권을 공격했냐? 자신들의 힘을 박근혜 정권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공격하다가 이제는 박근혜가 무력화되었다라고 보니까 이제 재벌의 입장에 돌아가서 다시 그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언론요 철진한 메아리입니다. 철진한 노래입니다. 이제 세상이요 바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항상 철진한 행보를 한다고 그것이 관철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한번 보십시오.
4월 퇴진, 6월 대선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여권 내부에 이렇게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논리를 퍼뜨리다가 탄핵이 가결되면서 이제 코너에 몰리고 여당이 분당이 되니까 이제는 개혁보수 신당을 까면서 그 지지율을 떨어뜨리면서 자신들이 보수 진영을 다시 재컨트롤하면서 재벌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서 개혁이 되지 않도록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요즘 저한테 대해서 비판이 말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아예 집어가지고 공격을 하고요. 12월 31일, 1월 1일 같은 욕을 좀 삼가해야 될 날조차도 장문의 글을 제 블로그, 유튜브 등에 올려서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우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제가 그거 읽거나 보고 지울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제 신경을 거슬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탁 제목만 보고 이름만 보고 바로 지워버립니다. 괜히 글 쓴다고 손가락 아프게 수고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저한테 대해서 공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보수 진영에 몸을 담고 있다면서 개혁을 지향하니까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야 한다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그럴 권리도 있고 하는데요. 그 부분하고 박 대통령을 저렇게 오늘날 정치적 사망 선고가 떨어지도록 만든 재벌 옹호하고는 구분해서 박 대통령 살리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당신들은 한마디로 재벌 옹호를 위해서 박 대통령을 살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끈앞을로 놀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이제 이 전체적으로 특징이 좀 생깁니다. 삼성과 같은 재벌의 앞잡이들이 이데올로기를 퍼뜨립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야 한다라는 쪽이 되도록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수사회의 정체성을 흔들리고 있다라고 신당 세력을 이야기하고 새누리당 내부의 변화도 그렇게 못하도록 이렇게 제동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대중들의 뜻을 거스르는 이런 공작들은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이제 제 방송 출연, 종편 출연에 대해서도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스스로 제한시키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그 공세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참 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혁을 해야 될 때는 철저하게 개혁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는 보수고 진보고 없습니다. 다만 수구 기득권들만 그런 개혁에 저항할 뿐이고요.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